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최장집 교수, 진보 성향의 원로 정치학자입니다. 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논문을 하나 기고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엄청납니다. 문재인 대통령 들으면 정말 기절초풍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공수처법 이거 너무 위험하다, 안 된다. 지난번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그 법안들을 강행 통과시킨 것, 이거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최악의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문바들 대한민국을 지금 망치고 있다. 아무튼 이런 눈에 쏙쏙 들어오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의 논문을 최장집 교수가 기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이 논문 읽으면 묵사발 됐다고 해도 관이 아닐 정도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대한민국 정치에, 민주주의에 폐악을 끼쳤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최장집 교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따로 제가 용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과거 조선일보와 최장집 교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월간조선과 최장집 교수 간에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최장집 교수의 사상검증 논쟁이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요. 그때 월간조선이 최장집 교수를 비판하는 기사를 써서 이게 엄청나게 확대됐습니다. 조선일보도 동참하면서 일이 커졌고 그 뒤 일은 해결됐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까지 이 문제에 언급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해결할 때 최장집 교수가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면서 끝냈습니다. 그때 그 칼럼을 제가 받아서 칼럼 편집을 해서 두 가지 형태로 최 교수에게 보여주고 어떤 걸로 할까요? 당시 강천석 편집국장이 만났습니다. 그때 본 인상은 최장집 교수 아주 키가 작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인품이 훌륭해 보였습니다. 상당히 화가 났을 텐데도 참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진보 좌파 성향이라고 해서 비판받았던 그 최장집 교수가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회초리를 드는 것을 보면 최장집 교수는 진보 성향이지만 상당히 중심이 있고 원칙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원로다. 진짜 괜찮은 학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최장집 교수의 이 기고문은 내용이 참 새겨들 내용이 많습니다. 자, 최장집 교수 지난달 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에 기고한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이런 제목의 논문을 썼는데 그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의 등장이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인 양극화,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왔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최장집 교수의 이 논문을 보면 이 문재인 정부의 등장이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위기는 한국 학생운동권 세대의 엘리트 그룹과 이들과 결합된 이른바 빠 세력의 정치적 실패에서 왔다. 빠 세력, 문빠를 의미하는 겁니다. 빠 세력의 정치적 실패, 운동권 세대의 엘리트 그룹과 빠 세력의 정치적 실패에서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저는 공감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당정청에 유입된 운동권 386 그리고 여권 극렬 지지층인 이른바 문빠 세력이 한국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특정 정치인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빠 현상은 강고한 결속력과 공격성을 핵심으로 한 정치운동이다. 가상으로 조직된 다수가 인터넷
SNS를 통해 여론을 주도하고 이견이나 비판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들이 정당 지도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실제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 집단을 동원해 영향력을 발휘한다. 결과적으로 정당 정치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자, 문바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정당은 대통령뿐 아니라 대중으로부터도 소외된다고 봤습니다. 자, 최장집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내건 각종 개혁 드라이브도 실패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각종 개혁 요구를 정치적 다원주의 방법으로 수용하고 통합하기보다는 독점적이고 일방적으로 대응했다. 자, 이 촛불 시위가 중도는 물론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연정, 탄핵정치 동맥 성격을 가졌다는 사실이 부정됐다.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지극히 위험한 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갖는 것을 두고 그렇지 않아도 강력한 대통령에게 또 다른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검찰개혁이 왜 모든 것에 우선에 최우선의 개혁 어젠다가 돼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설득력 있는 답을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반대당 인사 또는 정치적 비판자에 대해 공적 사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쉽다. 법이 정치투쟁의 중심에 서면서 정치가 여론동원, 경찰조사, 검찰 기소와 같은 비정치적이고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 압도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적폐청산을 모토로 하는 과거 청산 방식이 우리 사회 양극화를 불러들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 분열을 초래해 개혁 자체가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집권 초기에 그렇게 적폐청산한다면서 반대편 정치인들을 탄압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최장집 교수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말 민주당이 군소정당과 4+1 협의체를 주도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인 것을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악이다. 이게 패스트트랙. 민주적 게임 룰이라고 할 선거제도를 바꾸는 입법은 정당 간 합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불문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이 사실만으로도 20대 국회를 민주적으로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한다. 자, 지금 최양집 교수의 현실 진단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문바들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운동권 386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이 진단에는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자, 최장집 교수와 같은 진보 성향의 학자조차도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등장한 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